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30대 초반 이혼녀이자 혼자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서툰 싱글맘입니다. 제가 정말 살다 이런 거지 같은 경우를 다 겪어보는 것이 참 어이가 없기도 하고 화도 나기도 하고 기가 차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을 써서 제 이야기를 보내봅니다. 세상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다고는 하지만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어서요. 아무리 세상이 미쳐 돌아가도 이렇게까지 미쳐 돌아가야 하나 싶기도 했네요. 저는 이곳의 사연들을 참 많이 들으면서 어쩔 때는 위로를 받았고 어쩔 때는 한숨을 돌리고 웃을 수 있는 여유를 선물 받고는 했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그런 것들을 선물해 줄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세상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들었던 막장 이야기 중 저는 당당히 상위권이라고 자신할 수 있을 정도거든요. 제가 글로 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것이 처음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라서 많이 서툴 수 있으니까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실 저는 얼마 전 이혼을 했습니다. 원인은 제 시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해드릴 이야기 또한 제가 한 이혼에 관련된 이야기고요. 지금은 현재 이혼을 해서 전남편이긴 하지만 편의상 남편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대 중반의 남편을 소개팅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훤칠한 키와 준수한 외모를 가진 남편에게 호감이 생기는 것은 뭐 당연한 것이었어요. 게다가 저를 대하는 매너 좋은 모습에 당연히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 쪽에서도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첫 만남 이후 데이트 신청을 다시 했고 저도 수락했어요. 두 번째 만남에 저희는 더욱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4번 정도의 만남 끝에 우리는 교제를 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진지하게 알아가 보고 싶다는 말에 저도 선뜻 그러자고 했거든요. 그렇게 시작된 남편과의 연애는 무척이나 안정적이었고 그래서 편안했으며 또 재미도 있었습니다. 특히 성격이 너무 잘 맞았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야기를 나누면 너무 잘 통했어요. 잘 통했던 이유 중 하나가 저와 남편은 취미가 같았습니다. 저희 둘 다 영화를 보는 것을 너무 좋아했거든요. 저도 자신만의 자유시간이 생기면 항상 영화를 봤는데 남편도 그런 편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좋아하는 영화들은 몇 번이고 다시 볼 정도로 영화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는데 그게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데이트는 영화 보는 것이 전부인 적도 많았어요. 저와 남편은 영화 개봉날에 맞춰서 보기도 하고 시사회를 가기도 했고 영화를 다 보고 난 이후에는 카페에 가서 영화에 대한 토론을 몇 시간씩 하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저도 남편도 너무 즐거워했어요. 아마 저는 그때 남편과의 결혼을 결심하게 된 것 같아요. 이 남자와 평생을 함께 살면 이렇게 서로 마음이 잘 맞고 좋아하는 것들이 같으니 평생을 이야기만 하고 살아도 지루하지 않고 행복하겠다는 확신이 문득 들었거든요. 남편과 연애를 하는 날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랑이 점점 더 커져가는 것이 느껴졌었습니다. 그러다 남편과 연애를 한 지 3년 정도가 되던 해에 저는 남편에게 프로포즈를 받게 되었어요. 당연히 기쁜 마음으로 프로포즈를 받아들였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결혼을 준비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남편의 가족관계에 대해 처음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남편과 연애를 하는 내내 저는 남편의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 등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도 잘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어버이날이나 명절에 선물이라도 보낼까 싶어 운을 띄우면 남편이 귀신같이 말을 돌리곤 했거든요. 그렇게까지 가족에 관련된 이야기를 피하는 것도 심상치 않다고 생각해서 그저 가족과 사이가 좋지 않은가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것 같아요. 얘기를 하지 않았던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왜 당시에 저는 짐작하지 못했을까요? 남편이 제게 고백을 해왔습니다. 자신은 어머니 한 분만 계시다고요. 아버지는 남편이 성인이 되던 해에 암으로 세상을 뜨시게 되었고 이제 어머니랑 둘이서 산다고 했죠. 위로 누나가 한 명 있는데 누나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어머님과 남편과 절연을 한 이후 행방조차 알 수 없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누나의 회사는 알고 있어서 저번에 찾아가서 이야기 좀 하자고 했더니 누나 쪽에서 일방적으로 거부했다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마음의 상처가 정말 많으시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어머님의 남편도 암에 걸려 세상을 떠나버렸고 하나 있는 딸이라고는 인연을 끊고 뒤도 안 돌아보고 살아가니 아들인 남편만 남아서 본인을 아주 끔찍히 여기게 되었다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남편도 어머니 말에 웬만하면 져주게 되는 것 같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듣는 내내 시어머니께서 얼마나 많이 외로우셨고 상처를 많이 받으셨을지 가늠조차 되질 않아 참 많이 울었습니다. 남편은 마치 자신의 일처럼 생각해주고 공감해주는 제 모습에 감동을 받은 것 같았죠. 저는 스스로 딸의 몫까지 해드리겠다고 호언장담을 했고 그렇게 시어머니 되실 분을 처음 뵙게 되었습니다. 들었던 것보다 훨씬 더 온화해 보이셨고 따뜻한 인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말씨도 어찌나 부드럽고 우아한지 품위가 느껴지실 정도였죠. 제게도 가족이 되어주어서 고맙다는 말을 하시는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고부 갈등의 골이 그렇게 깊어질 줄은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정말 시어머니와 제가 좋은 사이가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결혼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혼인신고까지 마치고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신혼여행에서부터 표정 관리가 조금 힘들더군요. 시어머니께서 5분이 멀다 하고 남편 휴대폰으로 자꾸 전화를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저희 신혼여행으로 남들 다 간다는 보라카이에 다녀왔습니다. 신혼여행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현지인들도 아주 간단한 한국어 몇 개 정도는 할 줄 알았고 주위를 둘러보면 5커플 중 1커플은 한국인일 정도로 아주 안전한 나라 말이에요. 그런데도 나이 30 넘은 남편을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 마냥 시시때때로 전화를 걸어와서 밥은 무엇을 먹었는지, 옷은 어떤 것을 입었는지, 소화는 잘 되었는지 기타 등등의 질문을 한도 끝도 없이 하시는데 거짓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남편과 제가 대화를 도무지 나눌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장기간 남편과 떨어진 적이 남편이 군대를 갔다 왔던 이후로는 없었을 테니 많이 적적하시고 외로운가 보다 하며 이해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제 눈치를 보며 많이 미안해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건 시어머니의 남다른 아들 사랑과 거기서 비롯된 집착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나중에는 정말 딱 사람을 미치기 직전까지 하셨거든요. 결혼한 지 한 6개월 정도 되었던 때였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부부도 주말엔 늦잠을 잡니다. 그날도 일요일이었어요. 저랑 남편은 다음날 둘 다 출근이기 때문에 함께 침대에 누워서 늘어지게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한참 단잠에 빠져 꿈까지 꾸는 도중에 갑자기 짝 소리와 함께 제 허벅지가 후끈 달아오르며 너무 아픈 거예요. 깜짝 놀라서 경기를 일으키듯 악 소리를 지르며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저희 침실까지 들어와서 침대 옆에서 저를 노려보며 서 있으셨어요. 너무 아파 제 허벅지를 내려다보니 시어머니의 손모양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들은 소리와 감각은 시어머니가 제 허벅지를 있는 힘껏 내려치는 소리였던 거였어요. 어머니, 여긴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하, 왜? 내가 오면 안 될 곳이라도 들어왔다는 말이니? 아들 집에 오는데 그럼 허락이라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야 뭐야? 어서 옷 제대로 입고 빨리 나오지 못하겠니? 시어머니의 고함 소리에 기어코 남편도 잠에서 일어났죠. 어이가 없었던 것은 남편이 어떻게 왔냐는 물음에는 사근사근 웃으면서 대답하신다는 거였어요. 무슨 이중인격자처럼 말이에요. 시어머니가 거실로 나가고 저는 남편을 노려봤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조용히 물어보니까 남편이 저희 집 비밀번호를 시어머니께 알려주었다고 하는 겁니다. 급한 일 있으실 때만 쓰라고 하시면서요. 그렇다고 이렇게 불쑥 찾아올 줄 몰랐다고 하면서요.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가보니 시어머니께서 저를 아주 표독스럽게 노려보시더군요. 저보고 여우 같다고 막말까지 서슴지 않으시면서 말이에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며 어머니를 달랬습니다. 솔직히 침대가 하나인데 따로 잘 수는 없는 노릇이고 게다가 부부 사이면 같이 낮잠 자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싶어서 할 말이 정말 많았는데 무슨 황소마냥 길길이 날뛰고 계시니까 말해서 뭐 하겠나 싶었거든요. 어머니를 돌려보내고 제 허벅지를 다시 보니
손바닥 모양으로 멍이 들어있는데 그게 왜 그렇게 비참해 보이던지 남편도 허벅지를 보고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날을 기점으로 시어머니의 태도가 제게 묘하게 차가워졌습니다. 마치 질투하는 여자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점점 선을 넘는 듯한 행동도 하시기 시작하셨죠. 제가 말한 선을 넘는 듯한 행동은 마치 시어머니와 저희 부부 이렇게 셋이서 있으면 항상 시어머니가 저희 남편의 와이프처럼 구는 것 같은 행동들이에요. 저도 처음엔 그런 생각을 하는 제가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엮을 사람이 없어도 어떻게 엄마와 아들을 엮냐고 미친 것 같다고 스스로를 그렇게 다그쳤어요. 그런데 제가 예민한 것이 전혀 아니었더군요. 차를 타고 가면 남편이 운전석에 앉아서 운전을 하면 시어머니는 꼭 조수석에 타십니다. 제가 조수석에 먼저 타고 있으면 내려서 뒷자리로 가라고 하실 정도고 절 뒷자리로 보내고 나면 둘만의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그렇다고 제가 운전한다고 운전석에 앉으면 남편과 함께 시어머니는 뒷좌석으로 가서 타십니다. 그리고 또 둘만의 이야기꽃을 피우고 저는 운전기사로 전락합니다. 음식점을 가도 남편의 옆자리는 시어머니 자리이고 함께 길을 걸어도 저는 뒤에서 졸졸 쫓아갑니다. 맛있는 걸 먹어도 남편 입에 음식을 넣어주는 사람 또한 제가 아니라 시어머니세요. 솔직히 시어머니가 하시는 행동들을 보면 남편을 연인처럼 대하는 것 같아 짜증이 났습니다. 어딜 봐서 저게 모자 사이인 것인지 아무리 애정이 특별하다고 해도 저건 너무 과한 건 아닌지 오만 생각이 다 드는데 그걸 트집 잡아 이야기를 하면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려서 말도 하지 못하고 끙끙거리고 있었어요. 그뿐이면 다행이죠. 시어머니는 평일 주중에 이틀 정도는 주인 없는 저희 신혼집에 들어와서 기다리세요. 가만히 기다리기만 하시면 또 모르겠는데 이곳저곳 기웃거리고 다 만져보고 다 건드려보고 그러십니다. 침실이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처음엔 남편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시어머니 너무 심하신 것 같고 불편하다고 너무 힘들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남편은 시어머니께서 남편을 잃고 누나마저 절연하게 되니 의지할 곳이 자신뿐이라서 더욱 그러시는 것 같다고 마음 넓은 저더러 조금만 이해해주면 안 되겠냐고 간곡하게 말을 하는데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에게 제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어느 정도 해탈의 경지에 이르면서 그러려니 했어요.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로다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첫 결혼기념일을 챙기는 날에 남편과 둘이서 레스토랑을 가기로 예약을 했었습니다. 사실 전 결혼기념일 선물로 선물을 하나 준비했었어요. 바로 2줄이 나온 임신 테스트기였죠. 결혼기념일 바로 이틀 정도 전에 혹시 하는 생각으로 임신 테스트기를 이용해서 검사했더니 2줄로 임신이라는 결과가 나왔고 산부인과에 갔더니 벌써 7주가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남편과 레스토랑에 도착했고 저는 제가 준비한 선물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남편은 스테이크를 썰어 먹다가 손에 쥐고 있던 포크를 떨어뜨릴 정도로 무척이나 크게 놀란 것 같았습니다. 진짜냐고 15번 정도는 되물어보고 기어코 눈에 눈물을 글썽거리며 고맙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남편의 반응이 너무나도 기뻤어요. 제 뱃속의 새로운 생명이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는 것 같아서요. 남편에게 결혼기념일 선물로 다른 것들은 다 필요 없으니 저와 우리 뱃속 아기에게만 신경을 쓰게 해달라고 했고 남편 또한 흔쾌히 받아들였어요. 그때를 기회 삼아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이가 잘못될 수 있으니까 중재해달라고도 못을 박았죠. 하지만 이후 시어머니께 임신 소식을 알려드리니 떨떠름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너무 좋아하고 있어서 그런지 별 말씀은 하지 않으시긴 하셨죠. 그런데 제가 몸이 허약해서 그런 것인지 자꾸 유산할 기미가 보이기 시작했었습니다. 임신 기간 동안 시어머니가 자꾸 저를 불편하게 만들어서 스트레스를 받은 경향도 컸고요. 결국 병원에 입원하는 것이 불가피해졌을 때 시어머니가 제게만 들릴 정도로 작게 궁시렁거리더군요. 아이고 참나, 임신한 게 무슨 벼슬이래? 어휴, 유세 떠는 것 좀 봐라. 저러니 애가 떨어질라 그러지. 그 말을 들으면서 무시할 수밖에 없는 제가 참 한심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소원과는 정반대로 신은 제 편을 들어주셨고 저는 무사히 예쁜 공주님을 출산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산부인과에 오신 적이 딸이 태어났던 바로 그날 하루 오셨었죠. 그런데 제 딸아이를 보자마자 친손녀가 아닌 것 같다며 남편과의 유전자 검사를 해보라는 막말을 또 하셨어요. 그것도 남편 앞에서 말이에요. 진짜 서운함과 섭섭함을 넘어서서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못살게 구는 걸로도 모자라 방금 출산한 며느리에게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따로 있잖아요. 저는 손에 집히는 것들을 전부 다 집어던지면서 시어머니를 내쫓았습니다. 남편을 무섭게 노려보며 말했어요. 2번 다시 시어머니를 내 눈앞에 나타나게 했다간 너도 세트로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하면서 으르렁거렸죠. 이제껏 순정적으로만 굴었으니 그런 제 모습에 많이 놀랬구나 싶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날을 계기로 시어머니와의 연을 끊어냈습니다. 그런 분께 제배 아파 낳은 자식을 보여드리고 싶지도 않았어요. 남편도 딱히 할 말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았죠. 본인도 인간이고 양심이 존재한다면 그래야겠죠. 저는 딸아이가 태어나게 되면서 일을 그만두고 아이를 육아하는 데 전념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제가 집에 버티고 앉아 있으니까 집으로도 잘 못 오시게 되고 너무 행복해졌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확실히 시어머니의 간섭이 없어지고 사라지니까 남편과의 사이도 원만하게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외벌이로도 저희 식구가 먹고 살만했기 때문에 불만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외국계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조금 주목을 받을 정도로 능력 있는 직원이었거든요. 남편이 일을 하러 회사로 출근하면 저는 조금 자란 아이와 함께 문화센터를 가기도 했고 딸아이와 함께 산책을 가기도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문화센터를 다니니까 딸아이의 또래 친구들 엄마들도 알게 되어서 뭔가 교류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육아 꿀팁 같은 것들도 알 수 있어서 너무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중 예빈이라는 딸을 키우고 있는 아이 엄마는 저와 같은 아파트를 살고 있어서 문화센터를 오가는 길을 함께 다니면서 정말 친구처럼 지냈어요. 나이도 같았거든요. 그런데 하루는 예빈이 엄마가 예빈이를 데리고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사전에 연락도 없이 말이에요. 원래 예빈이 엄마가 그럴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희 딸과 예빈이를 작은 방에 재우고 둘이서 커피 한 잔을 하고 있는데 예빈이 엄마가 할 말이 있다고 하더군요. 수진이 엄마, 내가 정말 고민을 정말 많이 하다가 진짜 큰 결심하고 말하는 거야. 알았지? 진짜 오해하지 말고 들어야 해. 나 정말 너무 고민이 되었는데 수진이 엄마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예빈이 엄마, 나 오해 안 할 거야. 무슨 일인데 이렇게 뜸을 들이면서 망설이고 그래. 수진이 아빠가 아무래도 두 집 살림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지금으로부터 3주 전 월요일이었을 거야. 오전에 잠시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는데 수진이 아빠가 출근을 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지나치려고 했는데 수진이 아빠가 맞은편에 위치한 다른 동 아파트로 들어가는 걸 봤어. 처음엔 설마 했었는데 매주 월요일마다 출근하는 척 아파트로 들어가는 것 같았어. 나도 정말 설마 싶은 마음에 3주 동안 지켜보고 확실한 것 같아서 말을 해주는 거야. 정말이야. 예빈이 엄마가 해준 이야기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애써 침착해지려고 노력했고 예빈이 엄마에게 코치코치 캐묻고 보냈습니다. 저는 생각을 했어요. 제 남편은 그럴 사람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빈이 엄마가 하는 말이 거짓말처럼 느껴지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너무 혼란스러웠고 설마 정말 두 집 살림을 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같은 아파트 단지에 동만 다르다니 배신도 이런 배신이 없더군요. 저는 확실히 하기 위해 예빈이 엄마가 말을 해주었던 월요일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지나 월요일이 되었고 여느 때와 다름없이 남편을 출근시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것을 확인하고 쏜살같이 비상구로 뛰어가서 남편의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빈이 엄마가 제게 해준 말이 맞더군요. 남편은 제게 회사를 다녀오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난 이후 저희 집 맞은편에 위치한 아파트로 들어갔고 17층에 내리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그 두 집 살림을 하는 집이 1701호냐 1702호냐의 문제였죠. 저는 집으로 돌아와 저희 딸을 업었고 휴대폰을 챙겼습니다. 두 집 살림이든 바람이든 내연녀든 증거를 잡아야겠다 싶어서요. 그렇게 집을 나와 맞은편 아파트 17층에 내렸습니다. 그리고 먼저 1701호의 현관문에 길을 댔죠. 바로 그때 현관 너머 아주 익숙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바로 제 남편의 웃음소리였죠. 1702호는 볼 것도 없겠다 싶더군요. 저는 초인종을 눌렀고 택배라고 거짓말을 쳤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켜서 동영상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문을 열어준 것은 다름 아닌 바로 제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흥분한 채로 깜짝 놀란 남편을 뒤로하고 집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갔어요. 하지만 저는 곧 남편보다 더 크게 놀라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두 집 살림을 차린 여자의 정체는 바로 제 시어머니였거든요. 남편은 허겁지겁 절 뒤따라와서 모든 것을 설명하겠다고 저를 끌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길을 뿌려치고 똑바로 설명하라고 화를 버럭 냈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의 회사에서는 하루 야근을 하면 하루 대체 휴무를 주는 제도가 있다고 하더군요. 야근을 지양하라는 의미에서요. 아마 외국계 기업이라 가능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매주 하루 야근을 하고 난 이후 대체 휴무를 하루씩 받아 챙겼고 그걸 매주 월요일에 사용하면서 제게는 출근하는 척하면서 몰래 저희 신혼집 맞은편으로 이사온 시어머니 댁으로 온 거였습니다. 이사를 왔다는 사실을 숨긴 사실 자체도 열받고 기가 막혔는데 제가 더 놀랄 만한 일이 더 남아 있었습니다. 문득 거실을 둘러보는데 거실의 창가 바로 옆에 협탁이 하나 놓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협탁 위에 망원경이 하나 놓여져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유리창에 어떤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무엇인가에 홀린 사람처럼 망원경을 들어 그 표식에 가져다 대고 들여다보니 저희 신혼집 거실이 적나라하게 보이더군요. 시어머니는 저희 집 맞은편으로 이사를 와서 제 일거수일투족을 망원경으로 감시했던 거였어요. 모든 것을 제 휴대폰 동영상에 담았고 저는 그 자리를 도망치듯 빠져나왔습니다. 남편은 뒤따라 나왔지만 제가 따라오기만 했다간 집도 나가버리겠다고 협박을 하니 멈추더군요. 저는 신혼집으로 돌아왔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득 남편의 누나, 즉 제게 형님 되시는 분이 생각이 나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번에 남편에게 형님의 직장이랑 이름 정도는 드러났었던 것이 기억이 났고 그 길로 아이를 등에 업고 지갑과 휴대폰만 챙겨서 무작정 그곳으로 찾아갔습니다. 회사 로비에 가서 올케라고 전해달라고 간곡히 부탁드렸고 생각보다 형님은 흔쾌히 절 만나주셨어요. 회사 근처에 있는 카페에 가서 저와 형님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왜 찾아왔냐는 형님의 말에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왜 본가와 절연을 했는지에 대해 여쭈었습니다. 그런데 형님 대답이 무척 놀랍더군요. 올케, 너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가 보구나. 그 여자 내 친엄마 아니야. 물론 내 동생의 친엄마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 사별하시고 재혼하셨거든. 엄밀히 따지자면 그 여자 우리 남매의 새엄마야. 그런데 참 아버지랑 재혼했는데 연인 행세는 내 동생이랑 하고 앉아 있으니 나 그 꼴 보기가 너무 역겨워서 절연했어. 올케도 날 찾아온 것을 보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 같네. 아냐? 저는 입이 떡 벌어져서 아무런 대꾸도 못하고 있었어요. 형님은 커피를 호로록 마시면서 차분히 얘기를 하셨죠. 그 두 사람 관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니? 정상적인 모자 관계가 아니잖아. 그래, 특히 그 여자가 이상하게 느껴졌을 거야. 무척이나 적극적인 사람이었으니까. 올케, 진심으로 조언하는데 우리 동생 그렇게 좋은 애 아니야. 조카를 위해서 잘 생각해봐. 형님은 시어머니와 남편의 관계가 보통의 관계가 아니란 점을 이야기해 주셨고 심지어 형님이 절연을 하게 된 이유가 두 사람이 불륜을 하는 장면을 목격했기 때문에 절연했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끝으로 형님은 다시 회사로 들어가셨습니다. 정말 너무 역겨워서 토가 절로 나올 것 같은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이혼을 결심했고 친정으로 찾아갔습니다. 친정에다 모든 사실들을 전했어요. 당연히 저희 부모님들도 놀라 자빠지셨어요.
아버지가 아시는 변호사를 소개시켜 주셨고 카드 내역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참, 두 사람이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것을 뒷받침할 증거들이 수두룩하게 나오더군요. 무슨 막장 드라마도 아니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관계인지. 아무리 새엄마와 아들이라 새엄마 되시는 쪽 호적에 올라가지 않았다고들 하지만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제가 보기엔 그 집구석의 정상이라고는 형님 하나뿐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께 위자료 청구와 함께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연히 딸아이의 양육권은 제가 가져오기로 했고 말이에요. 명명백백하게 남편의 유책 사유가 존재했고 시어머니가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법정 싸움에서는 제가 이기게 되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승소하고 법정을 나서려던 바로 그때 시어머니께서 제게 다가와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이겼다고, 아들은 다시 자신을 선택했다고 말이에요. 정말 온몸에 털이 쭈뼛 서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그런 기분일까 싶었거든요. 저는 그렇게 얼마 전에 이혼에 성공했고 친정으로 들어와 부모님과 함께 지내는 중입니다. 이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친정을 자꾸 찾아와서 딸아이 얼굴을 보여달라는 둥, 저를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는 둥, 이야기를 한 번만 더 해보지 않겠냐는 둥, 진짜 별의별 이유를 갖다 대면서 제가 나올 때까지 버티겠다느니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나가서 그랬습니다. 당신 회사에 소문 한번 내줄까? 당신이랑 새엄마랑 그렇고 그런 사이여서 나한테 이혼당했다고? 쪽이란 쪽은 다 팔려봐야 정신 차리고 내가 여기 오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것 같다면 내가 해줄게. 명예훼손? 신고해도 상관없어. 벌금? 몇백이 무슨 죄겠어? 그렇게 해서 내 속이 풀린다면 그깟 돈이 아깝겠어? 한 번만 더 여기 얼씬거려서 우리 가족이랑 나 힘들게 하면 법적으로 조치하도록 할 거고 당신 직장에도 온갖 소문 다 퍼뜨릴 줄 알아. 알았어? 그런데 정말 웃긴 것은 남편도 남남이긴 하나 도의적으로 그런 관계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인지 그 이후로 얼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조만간 재취업을 할 예정입니다. 이혼도 하게 되었고 혼자서 딸아이를 키우는 신세가 되어버렸지만 저는 최선을 다해서 딸아이를 잘 키워내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저희 부모님들이 든든하게 제 편을 들어주시고 계셔서 마음 한켠이 놓이긴 합니다. 부모님께 다 커서도 손을 벌리게 된 것이 죄송하긴 하지만 조금만 손을 벌려볼까 해요.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앞에 써드렸던 대로 정말 막장 중에 막장이지 않나요? 세상에 이런 일이 프로그램에나 나올 법한 일이라는 생각을 요즘도 종종 하곤 합니다. 정말 잠깐이라도 저 비상식적인 집구석에 가족으로 들어가 있었던 과거를 도려낼 수 있다면 도려내고 싶네요. 여러분들은 항상 결혼할 때 그 사람의 집안을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세요. 솔직히 한 사람을 속이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은 어떻게든 속이잖아요. 죄 없는 우리들이 조심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이 억울하지만 방법이 그뿐인 것을 어쩌겠습니까?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꼭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가 끝나가는데 따뜻한 연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